지금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38쪽에 있는데요. 루이스 구조 쉐이크 그리는 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뭐 소개를 하는 부분인데요. 뭡니까 하면 그 밑에 형식 전화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형식 전화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제는 스킵하고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화학 2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언제 나옵니까? 대학교 1학년 교과과정, 다시 말하면 일반 화학이라는 그런 교과과정 정도에서 형식 전화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말했지만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형식 전화는 절대로 산화 수학은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려고 전자를 왔다 갔다 붙이는 과정에서 이런데 어떤데 하는 형식으로 나타내는 그게 말 그대로 형식 전화일 뿐이에요.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한번 간단히 소개한다면 O3 오존 분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봤습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6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얘는 몇 개? 8개 되고 있네요. 또 다른 산소를 준비해봤습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6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봤습니다. 얘는 8개 됩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전자 하나를 이쪽에 올려왔습니다. 이해됐어? 그럼 8개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빠졌어요. 8개 있잖아. 원래 여기 있어야 마땅한 전자가 이쪽을 줬어요. -1 플러스 1 0제로 이렇게 쓰는 게 형식이잖아요. 더럽게 어렵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산화수란 내용을 혹시 공부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한테 산화수는 이스페이드 한참 후반부에 산화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존은 얘는 산화수는 다들 모든 놈들이 다 0이에요. 알겠습니까? CO 일산탄소를 준비했습니다. 탄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지? 4개 있죠.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을까? 6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할게요. 요런 8개죠? 요런 8개 돼요. 탄소한테 -1, 다시 플러스, 받았다 했으니 -1, 탄소한테 뺏겼다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산화수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한테 -2, 탄소한테 플러스 2를 쓰는 게 산화수거든요. 형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알겠어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아니요. 전혀 필요 없어요. 형식전화 이런 거 나오면 버려요. 알겠죠? 버리세요. 그 문제 있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 뒤에 공명구조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공명구조 오른쪽 페이지에 찾습니까? 공명구조 레조넌스 구조라는 이름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탄수할 때 케쿨레라는 사람이 탄소 6, 수소 6이라는 벤젠이라는 놈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나온 게 공명구조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공명구조는 벤젠이 이거는 분명히 불포화탄화수이기 때문에 쉽게 첨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벤젠만은 첨가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포화탄소와는 좀 다른 행동을 보입니까? 를 설명하려고 나온 게 공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탄소는 탄소 6, 수소 6개다 보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중결합 붙이고 단일하고 이중하고 단일하고 이중하면 탄소 입장에서는 네 쌍의 공유전자쌍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쉽게 이중결합 때문에 이중결합 쉽게 풀어져요. 그래서 케쿨레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렇게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면 탈색 반응하겠다고 브로민이 이쪽에 왔다면 여기 이중계가 풀어져야 되는데 빠르게 이쪽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식으로 소개한 게 공명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까 결합끼리 봤잖아. 결합끼리 보면 탄소 간의 결합끼리는 당연히 단위결합이 길고 이중결합, 삼중합에서 짧아져요. 얘는 짧은 이중에 긴 단위, 짧은 이중에 긴 단위 되면 얘네들은 정육각형이 나올까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실제로 벤젠을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 발달돼가지고 벤젠 분자 모양을 그래픽으로 그려주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는데 얘는 결합 길이가 다 똑같으며 결합폭 180도고 정육각형이에요. 재밌게도 단일 결합보다는 짧고 이중 결합보다는 좀 긴 그런 결합 길이를 보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케플러가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케플러가 제일 처음에 제시한 공명 구조는 틀렸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현대 와서 공명 구조라는 거야. 야, 이 케플러가 얘기했던 공명 구조가 틀렸는데 왜 공명 구조를 자꾸 들고 나오느냐? 이 공명 구조는 그래서 현재 와서는 이게 이중 결합으로 픽스되어 있고 단위 결합으로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 전체적으로 비편제화되어 있다고 하는, 즉 여기 관여한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말로 쓰는 게 현대 와서의 공명구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탄산이온이 나왔습니까? 예, 탄산이온 같은데요. CO2 2- 얘네들에 대해서도 짧은 이중과 긴 단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위과 이중의 전체적으로 비편제되어 있는, 그래서 결합 길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위 결합 길이 또는 이중 결합 길이와는 또 다른 결합 길이를 가져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게 공명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공명 구조 역시 마찬가지 그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이 귀찮고 많습니다. 공명 구조 여러분한테 강조할까요?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공명 구조 필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 하면은 버리세요.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언제 그러면 필요합니까? 고등학교 과고 입학해서 필요합니다. 과고 입학해서. 이해됐어? 다시 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칠 때까지는 공명이란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알겠어? 그리고 배위결합이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원래 공유결합이라는 게 내가 한 개 줄게 니도 한 개 주라, 이게 배위결합, 이게 공유결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다 주라 하는 게 그게 배위결합이에요. 또 내가 다 줄게 하는 게 그게 배위결합이에요. 역시 지금 당장인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위결합 나오면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중요합니까? 예, 최대한 옥텟 만족하려고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공유전자쌍을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는 14조 원소입니다.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요. 그래서 탄소는 단위결합을 4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중결합 못할까요? 해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한 번에 단위 2번 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이중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에 3중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같은 놈들하고 이렇게 이중할 수 있을까요? 수소는 단위결합밖에 못해요. 산소하고 이중결합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폼 알데하이드를 물질인데 이 물질의 뭐 특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라지만은 다음 주 화요일 우수하지.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하면 되겠네. 몇 시쯤이었나?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팀한테 한번 물어봐. 분리수 안 하신다 할 것 같은데. 뭐 무조건 안 돼.
이거 내신에 뭐 모르겠다는 내용 있어요? 그건 없죠. 문제를 많이 풀어놓으면 그죠?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화학 수업을 하면. 분명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상 핑계인 것 같은데요. 저 핑계 믿으라고. 나 진짜 좀. 좋아요. 그러면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4시 30분까지 1시간씩 할게요. 보십시오. 됐지? 그러게. 됐지? 이때 안 오고 뭐 내신면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다 오면 되죠? 와 못 옵니다 하는 사람 누구야? 왜 못 와? 화요일날 화요일만 못 오고 목요일 올 수 있다? 둘 다 못와요. 저도 왜? 학교 끝나고 보면은 내 저 내신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탄소에 이중결합 붙이겠답니다. 그러면 여기 산소 붙이는 대표적인 놈이 되겠죠? 되나요? 산이결합 3중결합 있다면 수소 붙이고 지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을 보는데요. 여기 공유가 몇 개 보여? 네 개. 4개 보이죠? 비공유 몇 개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공유 몇 개 보입니까? 4개 보이죠? 비공유 몇 개 있을까요? 없어요. 없나요? 네? 산소한테? 아, 이해했어? 그래서 4개 있어요. 됐나? 네. 그럼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는? 불쌍했죠. 얘는 공유 내쌍이고요. 비공유는 산소한테 불쌍시하니까 4개 있어요. 이해했어? HCl 얘는 공유 내쌍 보이죠? 비공유 내쌍 있을 것 같아? 질소한테 하나 있겠지. 얘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따질 거는 공유가 몇 쌍 있을까, 비공유가 몇 쌍 있을까를 따지는 게 이번에 소개할 일이에요. 알겠어? 여기서 이런 분자들이 여러 수만 가지가 나올 것 같아? 해봐야 한 20가지 정도 분자들이 소개돼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공유, 비공유 비율을 보고 누굴까? 유추하는 거예요. 꼭 수소와 공유가 가는 법은 없죠. 프로를 바꿀게요. 몇 개 나올 것 같아? 공유가 어차피 4개예요. 비공유는요? 프로한테 3개씩 있죠. 3, 4, 12개 나와요. 이해됐어? 이주기 원소로만 만들래. 수소가 이주기야? 아니죠. 프로 붙이면 한 몇 개 나올 것 같아? 8개 나와요. 프로한테 3개, 산소 2개. 이해됐어? 얘는 뭐 다 이주기 원소죠. 이주기 원소로 바꾸래. 수소 대신에 프로 바꿨어. 4개 나오면 되겠네요. 몇 대씩 하겠어요? 정해. 무조건 몇 개 안 되는 분자들 갖고 돌려먹기 하는 거야. 그 돌려먹기 하는 걸 찾아라는 거라고요. 당연히 전 세계에 여러 수억 가지의 분자가 있어요. 그 교만한테 다 다뤄? 굴리고 몇 개만 그래봤자 한 20개, 30개 정도 분자들 갖고 돌려먹기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것들은 뭐 형식전화, 대위결합, 공명구조 뭐 이런 것은 버리세요. 알겠어? 지금은 우리가 중심원자 탄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중심원자가 질소가 되면 질소는 단위hợp 세번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중에 단위할 수도 있잖아. 산소 붙일게요. 수소 붙일까 싶습니다. 질소한테 여기에 비공유가 있어요.
공유 전자쌍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인데요. 만약 수소였다면은 공유에 대한 비공유하면 공유 3개고 비공유 질소한테 하나 있어요. 정말 프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10개가 되겠지? 이해됐어? 공유에 대한 비공유를 씁니다. 공유 세쌍보이고요. 비공유 질소한테 하나 있어요. 산소한테 2쌍 있죠? 합이 몇 쌍? 3쌍 있어. 이주연소만 하래. 이놈을 프로를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해됐어요? 맞죠? 알겠습니까? 쥐뿔다 이거죠? 세상에 중심 원자가 딱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탄소가 있고 단일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C2H6 이름은 에테인이라는 물질이에요. 탄소가 단일 결합만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중결합도 할 수 있겠습니다. C2H4 에텐이라는 물질이에요. 지금 이 물질 이름을 굳이 외울 것은 없어요. 삼중결합도 할 수 있겠군요. 에타인이라고 해서 C2H2예요. 여기 다 수소 붙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 수소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프로를 바꿔버렸어.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나중에 또 소개될 게 뭡니까 하면 결합합도 입체냐 평면이냐 뭐 그런 것들도 물어봐요. 공유에 대한 비공유를 물어보겠습니다. 근데요, 실상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만 7쌍 있고 비공유 없어요. 6쌍 있고 없어요. 여기는 5쌍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탄소도 가면 비공유는 없어요. 그런 거죠. 질소한테 하나, 산소한테 2개, 프로한테 3개 붙이는 걸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중심원자가 꼭 탄소만 대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쓸 수 있을까? 질소 쓸 수 있겠죠. 질소 간에 단위가 붙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질소 원자 관점할 때는 이런 질소 간에 단위가 있을 때 이 획관거리 시험하는 질소 원자 관점 씁니다. 하이드로진이라고 물질인데요. NH4. 하이드로진 이놈에 대해서 뭐 영화가 됐던 뭐 또는 다큐멘터리가 됐던 어디서 본 적 있다. 하이드로진. 들어본 것 같은데. 실경은 히드로진이라는 이름을 써요. 어디서 봤을 것 같아? 얘는 우주 로켓의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우주 왕복선 이렇게 생긴 우주 왕복선 있잖아요. 그지? 이 우주 왕복선에 앞에 있는 거는 액체 연료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고체 연료 부스터가 있는데 이 고체 연료 부스터가 NH4 하이드로진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유독성한데요. 영화 마션을 본 적 있을까요? 네. 영화 마션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이드로진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산소 붙이면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가 한번 펑 펴고 먹을 적 있죠? 이거 자체가 가해서 물질이거든요. 이해했어? 알아요? 그라비티라는 영화를 본 적 있을까요? 옛날 영화. 예, 꽤 옛날 영화인데요. 꽤까지는 아니죠 뭐. 그라비티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탈출하는 비행사의 우주 비행사예요. 우주 비행사의 환영이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하이드로진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우주 비행체 내로 들어오려고 할 때 독성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막은 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라비티, 하이드로진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검색하면 글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공유에 대한 비공유 몇 쌍 있을까요? 현재 공유 몇 쌍 볼까요? 5쌍 보이네요. 비공유요? 2쌍. 질소한테 하나씩 2쌍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소가 이중결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N2, H2라는 물질인데요. 얘 공유 몇 쌍 보일까요? 4쌍 보이죠. 비공유는요? 예, 질소한테 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프로로 바꿔도 같은 질문이 얻어낼 수 있겠죠. 굳이 프로에 바꿔서 굳이 외울 이유는 없죠. 산소라는 게 이렇게 되겠네요.
과산수라고 불러줍니다. 공유 몇 쌍둥이니까? 세 쌍둥이죠. 비공유는 산수한테 둘둘 네 쌍둥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됐나? 기왕치상 공부시킨 거니까 결합函도까지 하긴 여러분한테 너무 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알려주십시오. 주십시오. 지금 뭐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한테 소개된 분야가 한 20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분야 가지고 공유 몇 쌍이야, 비공 몇 쌍이야, 뭐 이런 거 계속 돌려먹기 하는 거예요.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봐야 익숙해지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정답 낼 수 있습니다. 화학이 크게 1단원 화학의 언어와 2단원 원자의 세계, 3단원 분자의 세계, 4단원 화학 반응의 세계가 있거든요. 2단원 원자 구조부터 시작해서 주기의 성질까지, 3단원 화학결합 분자의 구조와 성질까지. 이것들은요 어느 정도 조금만 공부해 놓으면 레벨 올라가면 잘 안 틀려요. 아까 말했다시피 상동 애들도 중2 여러분들 동갑들이에요. 걔네들도 고3반에 와서 그냥 모의고사 문제 풀어요. 한 10문제 정도는 맞춰와요. 뭐야? 결국엔 누가 얼마나 연습하느냐 문제예요. 50문제 중에 100문제 맞춰. 20문제죠. 20문제 50점 만점에 10문제 정도 맞춰와요. 여러분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해야 됩니다. 캐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머스트 문제라니까요. 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에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무슨 결합을 불러? 금속 결합을 불러. 이거는 X축 온도에 따라 Y축 정기적으로 보는데 금속 결합 물질은 전기가 매우 잘 통해요. 고체 상태가 됐든 액체 상태가 됐든 전자가 쉽게 움직이거든요. 금속 결합 물질을 망치로 쿵 쳤더니 와자락 부셔졌다. 그런 가능해? 아니요. 망치로 쿵 부셔졌을 때 얇게 펴거나 알루미늄처럼 길게 뽑을 수 있습니다. 철사처럼 말입니다. 연전성이 뛰어나다. 충격에 강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 어떻습니까? 한데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던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 전기 안 통하다가 액체 용융 상태가 되니까 전기 통하네요. 전기 분해가 일어나는 뜻인데요. 이게 뭡니까 하면 결국은 이온결합 물질의 멜팅 포인트 녹는 점입니다. 물론 이 녹는 점에 관여하는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전하의 꽃과 핵한거리 원자와 이온 반점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누가 더 높아 낮아 하는 그런 내용도 봤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성이 있었지만 고체 상태는 이온의 이동성이 없어서 전기를 못 통했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결합이지만 충격이 약화됐던 게 이온 결합이었죠.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특징인데요? 공유결합 물질은요 대체로 고체고 액체고 전기 잘 안 통해요. 금속 결합을 통해서 만든 고체 결정을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든 고체 결정을 이온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은요 크게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으로 두 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자 결정할 때 분자 결정은 뭐였습니까? 물질의 성질 가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뗄 수 있는 그게 분자입니다. 분자 동쪽으로 뗄 수 있습니다. 분자 사이 인력은 강해 약해? 매우 약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자로 되어 있는 분자 결정인 놈들은요 상황에서 기체 상태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질소, 산소처럼 원소 물질도 있고 이런 에탄, 에테인 같은 이런 기체 상태로 있는 화물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분자 결정은 원소 물질 그리고 기체 상태로 원소 또는 화합물이 있겠고요. 액체 상태도 마찬가지겠네요. 액체 상태에도 역시 원소 물질로는 Br2 같은 놈이 있겠고요. 화합물로는 H2O, 물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는 원소 물질로 I2, 아이오딘과 같은 그런 원소 물질도 있고, 나프탈렌 같은 탄소 10개, 수소 8개짜리 나프탈렌 같은 그런 화합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존재하는 게 분자 결정인 놈들입니다. 금속 결정인 놈은 상호에서 액체인 놈이 딱 한 놈 있었죠. 누구? 수소. 나머지 다 금속이에요. 이온계란 물질은 상호에서 100% 고체예요. 공유란 물질은 분자 결정인 경우에 한해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어요. 그만큼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은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분자 결정들 중에는요, 공유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분자 결정인 놈들은요, 심지어 승화성 가진 놈들이 있어요. 승화성이 뭐지?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가는 거죠. 승화성 대표적인 놈이 드라이아이스, CO2, 드라이아이스, I2, 아이오딘, 그리고 아까 말했던 탄소 10개, 수소 8개짜리 이놈의 이름이 나프탈렌이에요. 나프탈렌 어디 쓰이지? 예, 좀약으로 많이 쓰이죠. 됐어? 분자색이 매우 약하다 보니까 쉽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분자 결정 말고 뭐도 있습니까? 근데 원자 결정 용어를 원자 결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써줬습니다. 우리가 분자라는 말은 동시에 뜰 수 있겠잖아. 그러면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이라는 것은 공유 결합을 하긴 하되 동시에 뗄 수 없어요. 거대 그물 구조가 만들어지다. 대표적으로 탄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습니다. 녹는점이 엄청 높아요. 다이아몬드 녹는점은 약 3000도씨 됩니다. 철의 녹는점이 1500도씨인데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액체 다이아몬드 보고 있다? 답이 안 나오는 온도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렌지에 올려갖고 500도 아니에요? 예, 그뭐몇도 못 올려요. 한 400도 내외밖에 못 올려요. 인위적으로 3,500만 원이나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인공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죠. 대왕. 인공적으로 사람이 인류가 만든 온도하면 핵폭탄 터뜨릴 때 중심 온도가 1억도가 좀 넘습니다. 다이아몬드 높겠네. 예, 우리나라에서 꽤 가까운 쪽에 그렇게 1억도 온도 올라갔던 곳이 두 군데 있죠. 여기가요? 이해됐어요? 네. 공유한 물질은 고체고 액체고 웬만해서는 전기가 잘 안 통한다 했습니다. 물에 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에 안 녹는 경우도 꽤 있고요. 얘네들은 특히 분자 결정 이런 놈들은 결합이 굉장히 단단할까요? 그러지 못해요. 약해요. 쉽게 충격에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엑스라비스 이런 데 보면 드라이스 좀 넣어주잖아요. 그거 숟가락 멈춰 한번 쿵 내리쳐 보세요. 깨져요. 예. 벌써 에반트 그냥 네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골이야? 자, 그래서 무기화 물질의 특성론에서 41쪽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충분히 됐다는 사람들은 역시 개념 다지기부터 문제 풀면 되겠는데요. 말했지만 몇몇 가지 풀만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뭐야 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분명이라든지 배위결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확장된 옥텟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차지되고 있습니다. 풀만한 싶은 것만 골라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보십시오.